자, 의열활동입니다. 요 위에는 우리가 지금 본 것이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간도참변, 그리고 여기서 한국광복군. 중학교 수준에서는 요 세 가지만 알아도 충분해요. 특히 요거 한국광복군의 요 부분. 근데 요거는 어떤 부대 차원에서 전투나 전쟁이죠. 근데 이쪽은 개인적인 활동들입니다. 의열단 같은 경우는 김원봉이 만들었어요. 김원봉. 여러분 김원봉 하면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 호는 약산 김원봉인데 밀양, 고향이 밀양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영화에도 나옵니다. 어디? 암살에 보면은 김원봉이 김구를 만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와요. 이렇게 상하이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김원봉이 저 김구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 요인들이 낚시하는 척 하다가 뒤에서 총 딱 꺼내가지고 너 어떤 새끼야 그랬더니 김원봉이 나 약산 김원봉이요, 밀양 사람 약산 김원봉이요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 장면 캡처해서 선생님 보내주세요. 선생님 1등한테 선물 줄게요. 김원봉 대단한 사람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김구보다도 현상금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았던 사람이에요. 전 세계에서도 이 사람 현상금은 손가락 안에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현상금이 걸렸던 사람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어. 김구보다 높았다는 거 보면은 김구보다 전투력이 극강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사람 왜 모를까? 홍범도랑 비슷해요. 홍범도처럼 이 사람도 사회주의자 경력이 있어. 근데 홍범도가 손잡았던 소련의 공산당은 2차 대전에 연합군 편이었었잖아. 일본과 적인 좋은 편이었는데 김원봉은 안타깝게도 북한 김일성 아래에 들어갑니다. 근데 김원봉 되게 불쌍한 사람이요. 얘기해주면은 여기서 온갖 독립운동해. 근데 나중에 해방된 조국으로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어. 남한으로. 근데 남한에서 친일경찰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친일경찰이었는데 대한민국에서도 경찰 생활하고 있어. 얘가 김원봉을 고문을 해요. 그래서 김원봉 울어요. 뭐라 그러는지 알아? 내가 일제시대 때도 일본 새끼들한테 고문 안 당했는데 이 내가 해방된 조국에서 그것도 친일경찰한테 고문을 받네? 씨발 족같아가지고 해가지고 울면서 몇 날 며칠 울었다 그래. 그리고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김일성 아래 들어가서 우리나라에서 평가가 좀 낮아진 사람이 김원봉이야. 그래서 북한만 넘어가지 않았었으면 야, 이거 홍범도 못지않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친일경찰, 이 사람 이름도 되게 유명해요. 역사책에 나와. 노씨예요. 더 설명 안 할게요. 그래서 김원봉이 조직을 했고 김원봉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사람들한테 폭탄을 쥐어주고 폭탄을 던지도록 합니다. 이 사람들은 평상시엔 검은 옷을 입고 되게 낙천적으로 살았다고 그래.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긍정적으로 살았대. 막 당구 치러 다니고 뭐 롤 하러 다니고 피파 하러 다니고 막 이러고 있다가 씨발 졌네 막 이러고 있다가 김원봉이 카톡 보내. 야 폭탄 세팅돼서 와 하면은 네 해가지고 폭탄 딱 들고 일본 사람들이나 일본 기관에도 폭탄 던질 역할을 했던 게 의열단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나석주라는 사람, 이 사람은 동양척지 주식회사에 폭탄 던졌어요. 뒤에 배워요. 김상옥 감옥 있는 곳 종로 경찰서에 폭탄 던집니다. 김익상 가장 높은 곳 조선 통독부에 폭탄 던졌고 박재혁은 부산 경찰서에 폭탄을 던집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 입장에서는 공포 그 자체야. 얘네 떴다면 무조건 폭탄 날라오니까 좋다는 게요. 그래서 김원봉 일본을 부들부들 떨고 오줌 싸게 만들었던 김원봉 약산 알아두세요. 사회주의 경력은 좀 아쉽지만 우리 민족의 독립 영웅입니다. 자,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요거 한인애국단 아주 중요합니다. 한인애국단 이건 김구가 조직했어요. 왜 조직했냐면 임시정부가 여기다가 일로 쫓겨났죠. 근데 임시정부가 되게 가난해. 김구의 일기장 보면은 임시정부가 돈이 없어가지고 짱이라고 하시던 김구가 동포들한테 밥을 얻어먹고 다닙니다. 점심은 여기서 저녁은 여기서 돈이 없대. 일기장에 노골적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임시정부 너무 침체되어 있는 거야. 존재감이 없어. 그래서 활력을 넣어주기 위해서 김구가 이걸 조직합니다. 그래서 두 명의 영웅이 등장하죠. 이봉창, 윤봉길. 공교롭게도 봉자가 들어갑니다. 봉봉봉봉봉.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가면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또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 아까도 나왔네. 김원봉. 그리고 김두봉도 있어요. 양세봉도 있네.
잘 보면 원봉, 투봉, 쓰리봉 다 있네. 봉. 여러분도 혹시라도 훗날 자식이 태어나면은 봉자 하나 넣으세요. 독립운동할지도 몰라. 먼저 이봉창부터 볼게요. 이봉창은 일본에서 살았던 동포였어. 제일동포. 근데 일본에서 독립운동에 전혀 관심이 없었대. 근데 일본에서 차별을 받으면서 독립운동에 관심을 갖게 됐고, 김구를 찾아갑니다. 상하이에 있는 김구를 찾아가는데, 김구가 처음에는 이봉창을 경계했었대. 얘가 약간 순진하고 좀 이상하거든. 일본은 제가 잘하는데 일본이 보낸 첩자일지 아닐까 하고 되게 걱정을 했었대. 근데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진짜 진국이거든. 그리고 이봉창이 이런 말을 했대요. 김구 주선님, 저는 인간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쾌락은 다 맛봤습니다. 그 이상의 쾌락 맛보고 싶습니다. 저 일본에서 맨날 보던 게 일본 천황인데 폭탄 주십시오. 제가 던질게요. 해가지고 김구가 폭탄을 준비해서 이봉창한테 지어줍니다. 이 폭탄도 이제 대여해준 사람 나 누군지 알고 있는데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혹시 알면 댓글. 이건 대박이다. 그 사람 알면. 자, 이봉창이 그 폭탄을 가지고 일본에 가서 일왕이 합치비는 또 이제 마차를 타고 지나갔나 봐. 그 마차에다 폭탄을 던졌는데 뻥 터지긴 해요. 근데 일본 천황을 명중시키지 못하고 불행하게도 그 뒤쪽에 좀 터져서 일왕한테 피해를 못 입혔어. 근데 문제는 아수라장이 되고 끌려갑니다. 끌려가면서 막 두드리고 맞고 그러는데 웃기는 건 이봉창이 던졌는데 이봉창 옆에 있던 엉뚱한 사람이 막 끌려가고 막 맞는 거야. 이봉창이 던지고 그래 난 이제 영웅이야 딱 이러고 있는데 잡아갈겠지 했는데 엉뚱한 애를 끌고 가고 있는 거야. 뭐야? 야 씨발 내가 뭐 던졌어? 내가 영웅이라고 해가지고 자진 체포당합니다. 자기가 던졌다라고. 엉뚱한 사람이 죽길 원했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이봉창 끌려가가지고 죽음을 당하죠. 그래서 보면은 씩 웃고 있죠. 양손에 수탄 들고. 여러분 이런 거 여기 이런 거 걸고 폭탄 들고 이렇게 찍은 사진 영화에 나오잖아요. 암살. 암살의 마지막 장면 보면은 그 주인공들이 이러고 사진 찍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인애국단이나 의열단 같은 것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예요. 의열단 자체가 이제 암살의 모티브가 된 거예요. 독립운동가들 또 이렇게 찍기도 했던 거를 모티브를 양쪽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암살은 선생님이 꼭 보고 공부하고 다시 보세요. 보이는 시각이 달라져. 이봉창 얘기했네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중국에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 신문기사를 썼는데 이봉창이 일왕한테 폭탄 던졌는데 실패했잖아. 신문기사 이렇게 썼어요. 불행하게도 명중시키지 못했다. 불행히도 명중시키지 못했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불행하대. 일본 천황 못 죽인 게 불행하대. 일본이 열받겠죠. 그래서 상하이로 쳐들어갑니다. 물론 일본이 중국 본토로 쳐들어갈 계획이 있었어. 이걸 명분 삼아서 이걸 핑계 삼아서 쳐들어간 거죠. 지우고 시작할게요. 성공했을까요? 상하이 침공을? 성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상하이를 일본이 차지하게 되고 이 사건을 상하이 사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이 신나가지고 이렇게 단상을 만들고 여기 딱 현수막 걸고 여기서 막 춤추고 난리가 납니다. 일본 원숭이들이. 지들이 상하이 차지한 걸 축하하면서 막 바나나 먹도 막 집어 던지고 여의 막 늘렸다가 군도 타고 다니다가 막 신나가지고 춤을 춰요. 이때 나왔던 노래가 상하이 테스트. 상하이 트위스트 추다가. 이게 어디냐면 상하이에 훈커우 공원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막 축하식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때마침 더 좋았던 이유는 일본 천황의 생일이기도 하네. 천장절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일본 천황의 생일이자 상하이 차지한 걸 축하식을 막 여기서 노래 틀어놓고 춤추고 난리가 났어. 또 여기에 사람들을 와도 좋다라고 허락을 했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여기 참석할 수 있는 전제 조건 아무나 와도 좋다. 단 급식은 없다. 도시락 싸와라. 그래서 유유히 도시락을 이쁘게 싸온 친구가 하나 있었죠. 눈치 깠죠. 윤봉길. 그래서 윤봉길은 또 누가? 김구가 폭탄을 지어주죠. 김구하고 윤봉길 일화는 되게 유명하잖아요. 윤봉길이 이제 차를 타고 죽으러 가는 현장에서 윤봉길과 김구가 마지막 인사를 하죠. 그래서 윤봉길 이렇게 보니까 김구가 시계 사고 있거든. 김구 주선님 그 시계 얼마짜리예요? 졸라 꾸지네. 내 거 롤렉스 졸라 비싼 거예요. 바꿉시다. 당신 건 졸라 후졌고 내 거 롤렉스 졸라 비싼 건데 바꿉시다. 왜냐면 저한테는 곧 죽을 거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싼 롤렉스 당신이 쓰세요. 그래서 김구의 싸구려 시계랑 윤봉길 시계를 교환을 하죠. 이때 준 윤봉길의 롤렉스가 쌤 알기로는 윤봉길의 고향인
예산, 충남 예산의 윤봉길 기념관에 아마 전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윤봉길, 롤렉스. 그래서 시계를 교환하죠. 자기의 시간은 얼마 남아있지 않다. 저를 멋있지 않아? 이 영웅들의 이 대화. 마지막 장면도 멋있어요. 김구랑 윤봉길이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자동차의 창문이 쭉 올라가면서 김구랑 윤봉길이 인사하죠. 김구가 우리 지하에서 봅시다. 지하. 죽어서 보자 이거지. 죽으러 가니까. 윤봉길도 그때 맛있는 거 사줘야.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쫙 가가지고 유익이 나타나가지고 여기 여러분은 알기에는 도시락 폭탄으로 알고 있지만 물병 폭탄이 있어요. 물병 폭탄이 진짜야. 그래서 유이어 막 상하이 트위스트 추고 있는 여의봉만 늘리고 있는 가가지고 윤봉길이 물병 폭탄으로 팍 던졌는데 빵 터지면서 아수라장이 되죠. 그리고 빨리 도시락 가서 자살하려는 찰나에 일본 애들한테 잡혀서 끌려가죠. 윤봉길이 끌려가는 장면이 사진으로 남아있어. 신문에 실렸어. 근데 이 윤봉길 여기 실제 얼굴 있잖아요. 이 얼굴과 그 끌려가는 얼굴이 좀 달라. 끌려가면서 이게 맞아서 이게 얼굴이 좀 변형돼서 그런지 몰라도 같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설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어쨌든 끌려간 윤봉길이 어떻게 됐을까? 일본 새끼들이 죽입니다. 일본 군부대 옆에서 이렇게 십자가 틀을 만들어 놓고 윤봉길 이렇게 묶어요. 그리고 강제로 무릎을 꿇칩니다. 윤봉길이 거절하니까 뭐 두들겨 패고 땅을 움푹 파가지고 강제로 무릎을 이렇게 꿇치고 일본 군인이 총을 쏴가지고 눈을 이렇게 가린 상태에 흰 천으로 빵 쏩니다. 그래서 여기 구멍 하나 나고 피를 철철철 흘리고 고개를 푹 숙이죠. 그래서 윤봉길 처형 장면, 순국 장면 사진 딱 2개 남아있어요. 검색하면 바로 나와. 무릎 딱 꿇치고 딱 하고 빵!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이 시체마저도 그냥 구겨서 집어넣어버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런 거 알아줘야지 우리 후손들이. 자기 처자식 버리고. 윤봉길이 원래 예산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산에서 교육도 하고 막 하고 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집을 나서면서 이런 말을 해. 사내 대장부는 큰 일을 품고 집을 나서면은 살아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실제로 살아서 돌아오지 않았죠. 또 2번째 일화가 있죠. 아들이 2명 있었나 봐. 그래서 아들이 되게 어렸나 봐. 그래서 강보라 그래. 이제 퍼대기 같은 거, 이불 같은 거. 강보에 쌓인 나의 2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강보에 쌓인 나의 2 아들아, 너희는 아빠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아빠는 죽지만 니들은 어머니가 있지 않느냐. 서양에도 보면은 엄마 없어도 성공한 애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니들도 아빠 없더라도 슬퍼하지 말아라. 잘 커라. 그리고 너희도 피와 살이 있다라면은 대한의 독립군이 되어라. 대한의 독립남아가 되어라. 피와 살이 있다라면 이런 표현 씁니다. 마지막에 나중에 단 한 가지 얘기하자면 나중에 너희들이 컸을 때 아버지 무덤 찾아봐라. 그래서 아버지한테 술 한 잔 따라주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도 피와 살이 있으면 독립운동가가 되어라. 엄마 없으면 슬퍼하지 말아라. 아빠 무덤에 와서 술 한 잔 따라주라. 참고로 아빠는 진로 is back. 뭐 이런 식으로. 그 편지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안중근의 일화랑 이 윤봉길의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윤봉길 일화는 너무 많아요. 윤봉길의 손녀가 지금 살아있어요. 이름이 윤주경. 지금 현재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에요. 아까 김재진 장군의 후손도 국회의원 했었다 그랬죠? 김을동. 윤주경은 현재, 여기 예전에. 공교롭게도 둘 다 국민의힘이네. 그래서 국회의원,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윤봉길의 이 사례는 영향이 또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냐면 윤봉길이 이 일을 버리고 나서 중국의 지도자였던 장제스 있죠. 장제스가 엄청나게 환호합니다. 판타스틱한데, 판타스틱해! 중국의 1000만 대군이 하지 못한 일을 단 한 명의 조선인 청년이 해냈구나. 중국의 1000만 대군의 군대가 하지 못한 일을 단 한 명의 조선인이 해냈다 하면서 판타스틱해! 최고야! 하면서 거들떠 보지도 않던 임시정부에 지원을 해줍니다.
아까 임시정부 선생님이 되게 어렵다 그랬었죠. 김구가 동포집을 전전할 정도로. 근데 장제스가 이때부터 지원해주면서 무기랑 돈을 지원받으면서 임시정부가 활력이 생깁니다. 아까 선생님이 한인애국단 왜 만들어졌는지 얘기했죠. 김구가 너무 어려우니까 활력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거 만들었는데 실제로 결과론적으로 중국 장제스의 지원을 받고 활력을 얻습니다. 이때 중국 장제스 편이 미국이었거든. 그래서 미국이 지원도 받아요. 그래서 아까 봤었던 한국 광복군 조직도 그렇고 미국과 같이 준비한 것도 어떻게 보면 윤봉길 작품이기도 해. 또 일본이 이렇게 오니까 나중에 이렇게 또 가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이건 배웠잖아요. 상하이에서 충칭으로 가는 거. 이 계기도 윤봉길 사건. 중국 장제스 지원 받는 것도 윤봉길 사건. 그래서 윤봉길 이 한 명 가지고도 엄청난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앞서는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 이런 사람들 좀 우리가 좀 존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단체가 있어요. 뉴 땡땡땡이라는 단체인데 여기서는 이런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이 테러리스트래. 그리고 일제의 식민 지배는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었대.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같은 경우는 스스로 몸을 판 창녀래. 단순히 표현하면 이런 표현들 쓰더라고. 독립운동가들은 테러리스트다. 그리고 일제의 식민 지배는 조선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 일본군 위안부는 창녀다. 이런 논리를 펼치는 뉴 땡땡땡이 있는데 선생님 이런 사람들 뇌를 한번 보고 싶어요. 선생님 알기로는 누군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논리 한국인들이거든. 이 사람들이 예전에 교과서도 만들려고 했었고 지금 곳곳에 많은 활약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논리를 펼치는 뉴 땡땡땡 관심 있는 사람은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쌤은 조선인으로서 이런 우리 영웅들 존경합니다. 나석준은 아까 나왔죠? 요관 사람이고. 자, 하나만 더 소개해 줄게요. 우리가 시험 보려고 역사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한국인으로서 알아야 될 부분도 있잖아. 아까 윤봉길이 폭탄을 던졌는데 단상에 있던 수많은 일본 원숭이들이 아작이 났죠. 이 중에는 목숨을 잃는 애도 있고 폭탄 파편에 맞아가지고 이런 애가 생깁니다. 쫙 해서 다리 하나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평생을 지팡이 짚고 다녀. 얘가 나중에 또 등장해. 2차 세계대전, 우리 아시아 전쟁은 어떻게 끝났어요? 미국과 일본이 최후의 격전을 벌이죠. 그래서 일본이 미국한테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미국에 거대한 군함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군함이 있고 여기 메가더 장군이 타고 있어요. 이 군함이 이제 미주리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조그만 보트가 다가옵니다. 근데 여기 몇 명 탔겠지만 한 사람은 다리가 없이 지팡이를 짚고 있어. 이 사람이에요. 이때 일본 윤봉길에 의해서 폭탄을 맞아가지고 다리를 하나를 잃어버린 이 사람이 시간이 흘러가지고 일본 대표가 돼가지고 메가더 장군 앞에 가가지고 테이블에서 항복 사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보면은 요 테이블이 있는데 얘가 일본 대표로 다리 하나 없이 지팡이 짚고 사인을 해. 메가더가 지켜보는 앞에서 막 사인하죠. 근데 다리가 불편할 거 아니야. 이게 다 누구 작품이야? 윤봉길 작품이잖아. 아씨 불편해. 윤봉길! 윤봉길 짜증나겠죠. 자기 다리를 아작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가가지고 메가더 앞에서 사인을 하는 항복 사인하는 이 장면이 영화에 나오죠. 어디? 눈치챘죠? 암살 마지막 장면에 보면 나옵니다. 임시정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메가더 앞에서 항복 사인하는 거 보고 일본이 패망했음을 확인하고 만세 부르는 장면이 영화 암살의 마지막 장면에 나옵니다. 그리고 김구랑 김원봉이 서로 잔을 부딪히면서 광복의 기쁨도 누리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라는 안타까움을 표현한 영화 암살 꼭 다시 보길 추천합니다. 이 장면도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선물 줄게요. 참고로 끝이 아니에요. 너무 많죠 오늘 이야기가. 이 다리를 잃어서 일본 대표로 요 사인했던 요 사람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요 사람 지팡이 짚고 다니고 요 사람의 후손이 있어요. 쌤이 알기로는 요 사람의 후손과 여자거든 결혼한 우리 조선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이름이
선생님이 알기로는 신격호라는 설이 유력하죠. 신격호가 누구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좀 이상하다. 안 지워지네요. 우리 대한민국의 롯데 아나요? 롯데 회장이었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전 롯데 회장이 신격호인데 신격호가 결혼한 사람이 이 다리를 잃어버린 사람의 후손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 롯데는 어떻게 거슬러 가면은 이 다리 잃은 사람과 관련돼 있고 다리 잃은 사람은 왜 이러냐? 윤봉길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유명한 일화이죠. 지금은 이제 신격호 아들인 신동빈인가? 롯데 회장이 신동빈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롯데 현지의 회장은 쭉 거슬러가면 윤봉길과 관련돼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건 비하인드 스토리로 알아두면은 재밌지 않아요? 나만 재밌나? 여튼 시간이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우리 영웅들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마지막 퀴즈. 우리 이봉천과 윤봉길이 폭탄을 던지고 성공했어요. 이 승리의 기쁨에, 이 성공의 기쁨에 음료수를 따서 마시죠. 이 음료수의 이름은 눈치 깠죠? 벙벙벙.